수업에 언어를 여러 개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비교를 안 하는 상태에서 배우게 되면 더 헷갈리고 내가 언어를 여러 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했다. 자바는 이렇다. 그쵸?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꼭. 자, 이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면접에 나올 거라고 했어. 요건 일반적인 함수 선언식인데 이때 일반적인 함수 선언을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그쵸? 호이스팅. 그쵸? 호이스팅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 메소드 영역이라는 곳에 미리 읽어서 저장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호이스팅. 자,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이스팅이 발생하는 이유죠. 자, 일반적인 선언식이죠. 일반적인 함수 선언. 호이스팅이 발생.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는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메모리 영역. 자, 거기에서 메소드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메소드 영역에 언제 저장을 하냐면 컴파일하면서 실행하기 전에 인터프리터 엔진은 컴파일이라는 행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서 이름이 있는 함수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 하면서 그쵸? 이름 있는 메소드 그쵸? 메소드를 메소드 영역이라는 메모리에 미리 저장하죠. 자, 근데 요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메인이 실행하기 전에 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미리 저장합니다. 메모리에. 메인이 실행되면서 메인 클래스가 있는 영역의 패키지를 미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어떻게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하면서 이름이 있는 메소드를 메모리 영역에 미리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호이스팅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 이유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지울게요. 자, 우리가 이때 펑션이라고 써져 있는 이것을 익명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 익명함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익명함수를 변수가 참조하는 형식.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 익명함수는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지 않는다. 자, 이런 특징이 있더라. 요걸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익명함수. 자, 그럼 얘는 기명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명함수 선언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무시하라 그랬는데, 그쵸? 자,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기명함수 선언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상관없다고 했고, 알고 있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쵸? 자,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지울 거예요. 그쵸? 요런 선언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오류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요런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배우면서.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이름이 있는 함수, 기명함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익명함수가 되겠죠. 익명함수를
이렇게 변수에 참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바에서 선언하는 함수의 방식. 이때 매개 변수에는 꼭 타입을 쓰셔야 되고, 요때는 타입을 안 쓰죠. 요때는 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add라는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에 매개 변수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 요거를 오버로드라고 부른다.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 오버로드. 자, 요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다형성의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 안 하고. 자,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 그럽니다. 그냥 써놓을게요. 다형성. 이것도 이제 면접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면접 느낌표 별 5개 쓰고 싶은데 요즘 좀 잘 안 나오는 추세가 돼서. 자, 이름은 하나인데 역할이 여러 개인 거. 이렇게 할게요. 여러 개. 자, 이름은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 add는 한 개인데 두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AB를 받는 add, ABC를 받는 add. 이렇게 했죠. 자, 면접에 나옵니다. 다형성. 이름은 한 개인데 역할이 여러 개. 객체 제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자, 객체 제한 문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객체는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클래스들을 만드는 걸 객체라 하고요. 이런 클래스들을 선언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법인데 이 객체 제한 문법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코딩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양성도 뭐다? add라는 이름을 우리가 여러 개 짓기 싫어서 예를 들어 얘는 add to 두 개를 더한다. 뭐 add 더블 이렇게 하죠. add D, 그 다음에 add triple.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러 개 짓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누가? 사람이 이름을 여러 개 짓는 게 귀찮아서 이름 하나로 역할을 여러 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다형성입니다. 오버로딩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이름을 여러 개 쓰기 싫어서. 자, 가로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여러 개 쓰기 싫어서. 이름 짓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이름 짓기. 자, 좀 약간 초딩 같다, 그쵸? 장명 이렇게 하죠. 장명이 싫어서, 그쵸? 자, 조금 고급적이게. 장명이 싫어서. 자, 장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오버로딩을 하더라. 자, 이렇게 add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두 개는 따로따로 호출이 되죠. 내가 두 개를 보내면 위에 거, 세 개를 보내면 밑에 게 실행이 되더라. 둘 다 add인데.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이번에는 필드를 우리가 생성자에서 재정해 볼 거예요. 필드를 생성자에서 자, 여기 쭉 올라와서 자, 생성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생성자. 자, 생성자는 뭐냐면 클래스에 꼭 하나 클래스에 꼭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자, 꼭 한 개 이상이에요. 꼭 한 개 이상 존재하고 필드를 재정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객체 생성 시 필드를 재정의하기 위해 존재.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ructor였고요. 자, 자바에서는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퍼블릭은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퍼블릭을 안 쓰면 외부에서 생성을 할 수 없어요. 퍼블릭 현재 이름이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자, 이때 퍼블릭은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음이란 뜻이에요. 퍼블릭은 여러분들 퍼블릭이 한국말로 뭐죠? 발행이란 뜻이었죠. 발행 또는 공공의. 자, 발행, 공공의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려면 꼭 퍼블릭. 이렇게 하자. 그냥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려면 꼭 퍼블릭. 그래서 요 앞에 퍼블릭을 빼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접근 지정자라 부릅니다. 접근 지정자. 퍼블릭을 뭐라고 한다? 접근 지정자. 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행 공공을 지우고 굳이 이거를 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접근 지정자로 자,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 가능.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 가능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아직은 여러분한테 그 말이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유식하다 그러면 다른 패키지에서. 자, 다른 폴더에서 죠. 다른 폴더에서. 자, 접근 지정자. 다른 폴더에서 접근 가능. 자, 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나 다 접근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려면 꼭 퍼블릭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무조건 클래스 이름을 따라야 한다. 클래스명이 낫죠? 클래스 네임. 그쵸?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생성자 이름은 꼭 뭐다? 클래스 이름과 같다. 자,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 앞에 보이드를 생략해요. 그렇죠? 앞에 보이드가 없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환 타입이 생략됩니다. 리턴 타입. 우리가 옆에 보이드라고 썼던 거 있죠? 보이드 생략. 왜냐하면 생성자를 호출하면 요 데이터 타입 클래스 이름과 같은 객체가 반환되기 때문에 요 클래스명 자체가 리턴 타입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만 쓰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객체를 반환한다. 생성자를 누구랑 new 연산자와 같이 호출하면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요거는 무조건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걸 뭐라고 한다? 디폴트 생성자. 얘는 우리가 개발자가 정의하지 않아도 한 개 꼭 존재한다. 자, 여기 두 개 사용 위치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두 개 사용 위치 누가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콕 눌러보면 현재 여기 new 데이터라고 호출하고 있죠. new 데이터, 또 여기 밑에서 new 데이터 이렇게 호출하고 있죠. 누가? 여기 생성자에 의해서 호출되고 있더라. 생성자랑 같이 호출되면, 죄송해요, 유연산자와 같이 생성자가 호출되면 요때 객체를 반환한다. 요때도 객체. 그래서 객체를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꼴이다. 요 객체를 변수가 참조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생성자를 정의해 볼 거예요. 자, 퍼블릭에 데이터 타입에 이번에는 이름을 받아올 거예요. string name. 자,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건 뭐냐면 생성할 때 이름을 재정의하겠다 이런 뜻이었죠. 이렇게 쓰는 거는 뭐다? 객체 생성 시 name을 field name을 재정의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재정의 초기화라고 해도 되었죠. 초기화하겠다. 우리가 초기, init, 그죠? 초기에 쓰는 거니까 재정의, 초기화하겠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자, 필드 접근할 때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써요? 필드 접근할 때 this, 그죠? this name은 name. 자, 이때 this는 객체 자신입니다. 그죠? 객체 자신. 그래서 this.name은 객체에 정의된 field name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this.name은 객체에 선언된 field name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내려서 데이터의 타입에 데이터2는 변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데이터는 이렇게 하셨죠. 데이터는 new data type. 자, 이때는 우리 디폴트 생성자로 호출하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홍길동. 그러면 이때 이름이 필드가 홍길동이 최경민에서 홍길동으로 바뀌겠죠. S아웃에 data.name. 자, 홍길동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문제. 자, 이름과 name과 age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드세요. 객체를 생성하세요. 자, 문제입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이름을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이름이랑 나이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든 후 객체를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생성자를 우선 제정해야 되었죠? 여기 와서 생성자를 자, add 말고 여기 위에 데이터 타입 밑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죠. 안 해드릴 거예요. 하세요. 그쵸? 여러분들 키보드가 멈출 때까지. 일정 관리 어플을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다들? 104개나 받고, 비동기지 통신은 거의 100개 가까이 받네. 수업을, 일정 관리 어플 그렇게 어려워요? 또 해드려야 돼? 엄청 많이 보는데요? HTTP와 AJAX도 많이 보고, 패치 API도 많이 보고, 프라미스 진짜 많이 봤네. 왠지 이거, 보영씨 같은데? 그쵸? 아닙니까? 어렵다 그랬는데, 프라미스. 누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자,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자, public 데이터 타입 스트링의 name int의 age this.name은 name this.age는 age 끝. 자, 이때 우리가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른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오버로드 그것을 다양성의 그 문법적으로 다양성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객체 지향 문법의 다양성. 오버로드, 오버로딩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로딩은 하는 중이고, 그렇죠? 오버로드라고 해도 되고, 오버로딩이라고 해도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버로드가 없다. 그렇죠? 자바만 있다. 자, 쭉 내려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에 new 데이터에 이번에는 둘리 50살 더 되지 않았나? 자, Sout에 데이터 점 name Sout에 데이터 점 age 자, 둘리 50살 둘리 신분증을 좀 볼까? 잠시만요. 저거 하얀색이니까 너무 정신없다. 이거를 나중에 만들 때는 까만색으로 만들죠.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보드를 아예 까만색으로 만드는 거. 자, 둘리를 보고 싶은데, 둘리가 신분증이 있죠? 아닌가? 둘리 신분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3년생이에요? 83년생밖에 안 돼? 그럼 몇 살이야? 나보다 3살 많네? 41네요, 그렇죠? 41. 둘리 나이를 너무 많이 측정했다. 41. 형님이다, 형님. 행님, 그렇죠? 둘리 41.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반환 타입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반환 타입. 반환 타입. 자, 우리 메소드 이렇게 그렸었죠. 네모나게해서 이렇게 굴뚝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똥구멍 같이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이때 반환 타입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를 보드 자체를 까맣게 못하나? 까맣게 못하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왜 저밖에 없지? 제가 따로 초대해야 돼요. 여기에 링크 보내야 되나요? 11명 다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요게 까만색이면 좋겠는데 까만색이 안 되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와서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죠? 까맣게. 까맣게가 안 되네요. 됐다. 메소드. 자, 우리가 클래스를 써봤어야죠. 클래스를. 왜 이러냐? 클래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add라는 함수를 써봤어요. add. 자, 우리 이 앞에 이렇게 void public 이렇게 썼었죠. 이 앞에 void public. 우리 자바스크립트였으면 이렇게 안 쓰고, 그죠? 요 앞에 두 개가 없을 거였죠? 요 앞에 두 개가 없고, 여기다가 뭐라고? 그냥 펑션이라고만 썼죠. 이 터치가 잘 안 되네.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했죠? 이 두 개 빼고 펑션이라고 했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를 배웠는데, 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 A, B를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dd하고 여기다가 A, B를 넣었다면 그 다음에 자바는 꼭 타입을 쓰셨죠. 여기다가 int A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int B. 자, 여기 보면 public void는 모르겠고 요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요거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add라는 함수가 있고 자, 여기를 우리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받는 곳. 자, 변수. 우리가 int a라고 쓴 곳.
int b라고 쓴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void라고 쓰고 있는 부분이야. void. 자, void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묵음 처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거를 void를 뭐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void다. 자,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void인 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리턴을 안 쓰면 됐어요. 리턴을 안 쓰면 이게 뭐다? void랑 같다. 자, 리턴을 안 쓰면 void랑 같다. 자, 우리가 리턴을 쓰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쓰는 거죠, 그렇죠? 뭔가 쓰는 건데 우리 자바 같은 경우에는 꼭 여기다가 리턴되는 타입을 쓰셔야 돼요. void 말고 예를 들어 내가 int를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int, 문자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문자열, 배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array, 그렇죠? 리스트가 되죠, 그렇죠? 리스트.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타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void라고 쓰는 거 배우고 있어요. void. 자, 지금 현재는 구멍이 막혀 있는 거고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public int add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요 int라는 걸 꼭 반환을 해요.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 막혀 있다가 뻥 뚫리는 거죠. 그렇죠? int라는 거를 반환하도록. 그 add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제 처리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우리 요 안에 처리를 sout을 하고 있죠. 밖에 출력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겠죠. 톱니바퀴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어떤 실행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또는 이 안에 간섭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내가 이 안에 코드를 간섭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여기에 뭔가 넣어서 호출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를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그쵸, 이걸 캡슐하라 그랬어요. 캡슐. 자, 이런 걸 캡슐하라 그럽니다. 영어로 인캡슐레이션인가? 인캡슐레이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영어는 꼭 몰라셔도 됩니다. 저도 영어 모르고 잘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쪽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지난번 수업 때도. 자, 그래서 이번에는 int를 반환하는 뭐를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와서 자, public인데 int다. add고 int a, int b, 자, int c, int d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안 된다. 다르게 꼭 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름이 똑같은데 오버로드 하려면 매개 변수 개수가 달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int d. 자, 우리가 이렇게 int라고 썼더니 여기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자, 오류 내용이 뭐냐면 앞에 void가 아니라 return 타입을 쓰면 꼭 뭐를 써라? 무엇을 리턴할 건지 써라. 그래서 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항상 씁니다. int add는 0. 자, 똑같이 이 함수 이랑 똑같이 쓰고 return add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add에다가 어떻게 해요? 반환값을 다 더하면 되겠죠. ad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요건 뭐예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은 안 하고 요 더한 값을 반환을 하죠. int로.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지우면 자, 꼭 int를 반환하라 라고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다? 꼭 int add 하고 return add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형은 비게 둘 수 없어요. 자, null이나 null인 상태를 둘 수 없어요. 자, 그래서 0 이렇게 꼭 쓰시면 됩니다. 자, 기본형은 뭐다? 비어서 작성할 수 없다. 자, null인 상태로 둘 수 없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자바는 숫자 타입에 비어있는 정의하지 않은 상태가 없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말고. 이렇게 하고 나서 ad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호출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엔 내가 출력할 거니까 sout에 문자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data.add 10, 20, 30,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리턴 되는 게 톡 떨어진다 그랬어요. 리턴은 뭐다? 실행한 자리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다. 반환값은 리턴이죠. 리턴은 실행 후 그 자리에 톡 하고 떨어지는 거다. 그쵸? 톡 떨어지는 거. 그쵸? 그것이 반환값이다. 요 자리에 툭 떨어지는 거다. 그쵸? 툭. 자, 실행은 벌써 했네요. 아니, 안 했구나. 그쵸? 커맨드 R. 그러면 시프트 100이네요. 100. 시프트 F10 맞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받아서 해도 되겠죠. 어떻게? let add는 let이 아니라 왜 이러냐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 미쳤어. 자, int add는 data.add 하고 101 201 301 4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ut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는 data. 죄송해요. add가 되겠죠. add. 자, 이 친구는 뭐예요? 그냥 툭 떨어져서 결과만 출력한 거고, 얘는 결과를 받아서 변수가 참조하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다. 자, 우리 수업하다가 이런 거를 제가 안 가르쳐줬더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는 반환 값을 두 개로 쓸 수 없어요. 자, 우리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 반환 값을 두 개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쉼표하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거를 반환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를 꼭 반환은 하나만, 아시겠죠? 리턴은 하나만. 자, 자바와 JS는 반환 값을 한 개만 작성. 그러면 두 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두 개. 플러터 같은 거. 다트 언어는 두 개 합니다. 그렇죠? 다트. 다트는 여러 개 가능.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변수를 두 개 이상 써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두 개를 반환했어. 그렇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어떻게 두 개를 써야 돼요. 자, 이런 데서는 반환 데이터가 동적이기 때문에 보통 반환 데이터를 안 쓰겠죠. 자, 반환 데이터를 안 쓰고 동적으로 하겠죠. 다트는 여러 개도 가능한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한 개만 작성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반환 값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 생성자에 가서, 자, 생성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자, 그런데 이미 써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그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 명이기 때문이에요. 생성자 이름이 반환 값과 같기 때문에. 자, 여기 어떻게 리턴 타입을 생략하는 이유, 그쵸? 이유는 뭐다? 객체의 타입이 생성자 이름과 같기 때문이겠죠? 생성자를 호출하면 반환되는 객체의 타입이 뭐랑 같다? 생성자의 이름과 같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생성자의 이름을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을 생략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뭘 생략한 거다? 생성자의 이름을 생략한 거다. 리턴 반환 타입은 써져 있는 거고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성자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ructor라는 생성자의 이름이 있죠. 그렇죠? constructor, 그렇죠? 요것을 생략하는 거죠. 그렇죠? 생성자의 이름을 생략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반환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환 타입, 그쵸? 리턴 타입 반환이었죠, 반환. 이렇게 쓸게요. 반환 타입이 생략, 그쵸? 리턴이 반환입니다, 그쵸? 자, 아까 그림을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 생성자를 메소드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메소드 생성자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성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컨스트럭터였어요. 컨스트럭터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라고 썼죠. 컨스트럭터. 그러면 우리가 new a라고 했을 때 누가 호출되는 거냐면 자, 이 친구가 호출이 되는 거죠. 요게 뭐다?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는 어떻게
클래스 A 하고, 그쵸? 또다시 뭐라고요? 퍼블릭에 A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new A라고 하죠. 자, 이때 누구로 호출한다고요? 생성자 A, 그쵸? 이 친구로 호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호출하고 나면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떨어진다고요? 객체가 떨어진다고요. 객체가 뚱 하고, 그쵸? 자, 이 자리에 타입이 A인 객체를 반환. 타입이 A인 객체를 반환한다고요. 이렇게. 여기에 리턴 타입이 누가 되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리턴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여기에 이름이 없고, 여기에 이름이 없는 거죠. 그쵸?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타입 A인 객체를 반환한다. 두 개 규칙이 다르죠. 얘는 컨스트럭터, 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쵸? 이름이 있고 타입이 없는 거고, 자, 이 친구는 이름이 없고 컨스트럭터라는 반환 타입만 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명만 이렇게 호출하면 되죠. new 클래스명 가로 열고, 그러면 이게 뭐다? 생성자로 호출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만 있고 리턴 타입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고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그게 두 번째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인차다. 그 다음에 메소드 요거를 함수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함수랑 같다. 메소드가 아니라, 죄송해요, 메소드가 아니라 생성자. 자, 생성자를, 자, 메소드랑 같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생성자 메소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생성자 메소드라고 하면 생성자라는 말이다.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객체를 반환한다 라는 뜻으로 생성자 메소드,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다. 근데 요거 두 개를 다른 걸로 취급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취급하는 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자, 여기 초기화 값이죠. 그쵸? 초기화용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생성자가 되겠죠. 생성자. 그 다음에 생성자는 꼭 리턴으로 클래스 네임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초기화를 하겠죠. 이 안에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초기화, 디스 초기화. 자, 그 결과인 객체를 반환하죠. 그렇죠? 디스를 반환하죠. 그렇죠? 디스가 될 객체를 반환하죠. 자, 이렇게 생성자도 메소드랑 똑같죠.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이 클래스명이랑 같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요. 4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